충북 지역 중고생들의 휴대폰 게임을 이용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복적인 도박 경험과 심각한 수준의 조절 실패로 인해 심리적 폐해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행된 일명 위험 집단의 비율이 1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휴대폰 보급의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도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도박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 간 고리사채와 금품갈취,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 금액도 중고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비율이 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확실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충북 지역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실태 파악이나 대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중고생 도박 중독 문제. 충북 지역 중고생들의 도박 문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 지역 한 고등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금품 갈취 수단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이 이용됐다는 점입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토토를 강요했으며 돈을 조금이라도 따면 통장을 확인해 빼앗아 갔고 이르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수학여행 때 필요한 옷을 산다고 돈을 빼앗아 갔고 무려 2년여 동안 불법 도박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내 중고생들 사이에 핸드폰을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부모님의 용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심지어는 부모님 카드를 몰래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의 뭐 비밀 주민번호나 이런 걸 도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범죄화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2차, 3차의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뭐 대포 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다시 이제 게임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서 이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범죄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북 지역 중고생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은 어떤 상황이고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이제 1등, 2등, 3등을 맞추는 거예요. 뭐 1등을 맞춰도 되고 2등을 맞춰도 되고 3등을 맞춰도 되는 거예요. 얘네 이름이지 네임 두고 뭐 내 1등, 뭐 2임 1등, 드 1등 이런 식으로 맞춰도 되고 이제 얘네는 사다리랑 다르게 3마리니까 배당이 조금 더 높죠. 요즘 중고생들이 많이 하는 일명 달팽이 레이스라는 게임입니다. 5분이나 3분 단위로 게임이 돌아가고 누가 먼저 결승선에 골이 나는 애 돈을 버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룰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배팅 금액에 제한이 없고 횟수가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도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씩 일단 한 게임이 돌아가는 게임인 거고 말 그대로 3마리 달팽이가 나와서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결승선에 다다르냐. 이제 거기에 돈을 거는 건데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는 돈을 걸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5,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 몇백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게임에 자꾸 돈을 걸게 된다. 그리고 잃게 되면은 내가 잃은 돈이 생각이 나서 아니면 게임이 졌다라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래서 자꾸 빠져들게 됐고 그 다음 게임에도 베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우연한 결과에 자꾸 내 돈을 거는 거, 그 행운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사행심, 사행적 요소가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사다리 게임의 경기 규칙은 더 간단합니다. 홀짝과 좌우만 정하면 되는 게임이지만 이 게임도 역시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고
반복적으로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게임도 화면 구성이 단순하고 경기룰도 쉬워서 도박인지 게임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박 그 사이트 화면을 보게 되면 정말 게임처럼 룰도 아주 쉽고 되게 유아틱한 게임의 화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박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 그 화면을 봤다라고 하면 그게 도박인지 게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베팅 금액이 가장 크고 중고생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임은 불법 스포츠 토토입니다. 종목이 다양하고 성인 인증 없이도 접근이 가능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 토토는 정상적인 스포츠 토토가 이루어지는 정상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정상 사이트를 따라하는 불법적인 사이트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불법 사이트들은 연령 제한이라든가 베팅 금액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사행성이 커서 그만큼 그 폐해가 더 심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고생들이 손쉽게 도박과 접하다 보니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달팽이 레이싱이나 사다리 타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박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트가 이제 불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불법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 이제 사이버머니 식으로 이제 신규 가입 회원들한테 이제 얼마를 일정 금액을 주고 이제 그걸로 그것을 이제 베팅을 해서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받았던 사이버 머니가 이제 끊기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비를 들여서 현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미를 들이게 되는 시점이 처음부터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 머니처럼 받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중독이라거나 아니면 좀 도박에 좀 심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초반부터는 그렇게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비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도박 문제 실태 조사 결과 충북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중 문제군 비율이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3.1%, 경남 제주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위험군의 비율까지 합칠 경우 충북 지역의 레드존 비율은 10.8%에 달해 전국 평균인 6.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5.1% 정도 문제 위험군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조사된 거에 의하면 1.3%가 증가해서 6.4%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이 이제 충북 지역의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충북 지역은 10.8%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6.4%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거죠. 더욱 특이한 점은 도박 장소가 학교인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충북 지역이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학교 내 도박 비율 전국 평균이 9.8%인데 비해 충북은 17.8%에 달합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청소년들의 도박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약 2배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9.8% 정도가 되고요. 충북 지역이 18%가 약간 안 되는 17.8% 이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전파력이 상당히 높겠죠. 또래 집단에서의 그런 활동, 또래 집단들은 뭐 친구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선후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누군가가 게임처럼 이렇게 즐기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청소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박 액수에 있어서도 50에서 100만 원을 사용한 비율이 전국 평균 0.5%인 반면 충북 지역은 2.2%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비율도 전국 평균이 0.5%지만 충북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100만 원까지 조사했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냐, 뭐 50만 원, 100만 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그 손실 액수는 1000만 원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최근에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뭐 도박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폐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 실태에 관한 조사는 도내 중고생 979명을 대상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중학생이 10개 학교에 577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8개 학교에 402명이 조사에 참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 수치를 놓고 볼 때 도내 중고생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의 상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내 한 전문계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군은 주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그중 축구에 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포츠 게임도 있는데 뭐 이제 요즘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시아 랭킹 이런 거 하니까 거기다 이제 뭐 어디 쪽이 이긴다 이게 걸고서 이게 돈을 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뭐 별의별 거 그런 거 합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보통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걸 때는 한 10단위 이상으로 먼저 하고 이제 받을 때는 100단위 정도, 네, 뭐 50단위, 100단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막 몇십만 원 단위도 받고 몇백 단위도 받고 그러니까 보통 아니라 몇십 단위로 대충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학교 친구들 간에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힘들다 보니 대부분의 도박 자금을 친구나 선배들에게 빌린다는 주장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 갚잖아요. 걔네 집 찾아와서 이제 8만원 물건을 찾아요. 8만원 물건을 찾고 그 값을 깎아주고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다 애들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인문계고에 다니는 박모근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때 5만 원 정도로 시작하지만 20만 원 정도를 잃고 나서야 끝낸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도박 중독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돈은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마감 칠 때는 20만 원 정도 마감 치고 하다가 잃게 되면 그냥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중독이 된다 하나?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군의 학교에도 친구들 간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필요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돈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이 없으면 그 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해줘요. 그 친구가 돈이 뭐 얼마 정도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소개해서 그 뭐 친구는 소개비 받고 나는 그 친구 따라서 그냥 돈 빌리고.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으면 또 안 빌려줘요, 애들이. 너 돈 없으니까 너 그냥 안 빌려줬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고교생 이모군의 학급에는 30명 중 25명 정도가 도박을 하고 있고 이 중 20명 정도는 거의 매일 휴대폰을 이용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도 15만 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는데 불과 5일 만에 35만 원이 되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하루에 5만 원씩 불어난 것입니다. 돈이 좀
친구 돈을 빌렸었는데 걔 톡톡을 했는데 걔 안 내갖고 많이 잃었어요. 얼마나? 네, 15 정도? 15만. 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런 거 하루에? 네. 하루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 돈 갚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 이자 내라고 안 그래요? 네, 그러죠. 이자 내라고. 이자 얼마 내래? 이자 많이 붙었겠네 지금 오래됐으면.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5 정도? 그럼 15만 원 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스포츠 토트를 했는데 그게 지금 며칠 사이에 35가 된 거예요? 네, 5일 사이에. 5일 사이에?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갚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루 안 갚았더니 네. 5만 원 붙고 뭐 또 5만 원 붙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처럼 중고생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충북 지역의 도박 중독이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상의 도박 사이트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사이트들이 불법이다 보니 성인 인증이나 기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의 도박 사이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저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박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도 똑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차단 이런 정책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학생들도 똑같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또래 집단이다 보니까 친구들 한두 명이 이제 도박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따라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성인들도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되게 이 같은 그룹들,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같이 이제 같은 사이트에서 같이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 청소년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유독 충북 지역이 이처럼 중고생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학교에서 예방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런 지금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자체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기울여지고 있는데 그전엔 사실 미흡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지점인 거죠. 현재 충북 지역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연간 11시간 편성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은 연간 1시간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간담회와 유관기관 연계 등 형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지난해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14개 학교 등 총 41개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게임이 이제 도박이 게임형으로 많이 온라인 쪽에서 이제 온라인 합성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애들한테 이제 되게 자극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를 이끌어서 이제 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유도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애들이 도박은 이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사례 영상이라던가 관련된 것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도 도박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안내 또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제도화되지 못해 다소 부족했던 학교에서의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네,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세워서 도박 문제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 도박 예방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또 위원회에서 각계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계획에 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 조사도 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학생들의 예방 교육을 1년 이상
학생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생 자녀들의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녀가 게임 도박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빨리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만약에 도박을 한다면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얘가 도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도박문제관리센터라든지 지회, 병원 등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도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나무라고 이러는데 도박을 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도박을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격려해주고 예술활동을 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이제 애들은 도박 위에 다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게임 도박에 빠진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안하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이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벗어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모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주시해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야지 자녀를 제대로 이렇게 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뭐 중독 문제가 있으면 그때야말로 부모 자신이 자기를 점검해 볼 때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편안해야지 지금 자녀가 도박하고 있구나 알고 자녀 문제하고 부모 자신의 문제를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분리되지 못하면은 그 상당히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관한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청소년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법 도박을 하는 청소년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불법 도박 사이트 특별 단속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를 폐쇄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 검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도박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 초중고 사이버 범죄 예방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계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계도가 경찰의 노력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보다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생들 도박 중독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도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학교 폭력도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중고생들이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도박 중독의 문제는 그것이 성인기의 도박 중독으로까지 이어져 평생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 휴대폰을 이용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상황인 충북 지역의 학교들. 늦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학교나 몇몇 기관이 나선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가 휴대폰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예방교육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